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20학번 주예빈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르네상스의 중심 피렌체 메디치 가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디치가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미술가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배우며 피렌체란 도시 전체가 마치 예술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한 도시를 거의 박물관으로 만들 만큼 천재 예술가들이 피렌체에 왜 집중하여 있을지 궁금하여 그 원인을 탐구하다 보니 르네상스 중심 이면에는 메디치가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메디치가에 대한 소개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치가는 본래 약국 집안이었는데요. 실제로 피렌체 곳곳에서는 이렇게 생긴 메디치가의 문양을 많이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이때 가문 문양에서의 6개의 원은 약을 형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평범했던 이 가문은 추후 금융업으로 부를 크게 축적하게 되면서 피렌체를 대표하는 가문이 되었는데요. 조반니 메디치가 바로 이 메디치가의 시조입니다. 그는 로마 은행을 매수한 후 교황청 인맥을 동원하여 교황청 자금을 관리하게 되면서 가문을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이후 3명의 교황과 2명의 프랑스 왕비를 배출하며 가문의 위상을 굉장히 공공연하게 다지게 되었는데요. 역사적으로도 명망이 높고 부유했던 가문들이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메디치가가 현재까지도 유명할까요? 그에는 굉장히 색다른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들이 단순히 돈이 많은 가문이 아니라 이 거대한 자원을 기반으로 수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술가를 후원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렌체의 대통령 혹은 교황을 배출하게 되면서 가문은 권력과 명예를 손에 쥐게 되었는데요. 당시의 지식인들을 통치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문화 통치였기 때문에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죄의 의미가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마치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매우 힘들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회적으로도 부를 축적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했는데요. 메디치가의 당시 자산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면 약 150조 정도라고 합니다. 더욱이 이 대다수의 수협을 대부업으로 축적했다는 점에서 예술을 위하고 많은 이들과 이를 공유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부에 대한 속죄의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메디치 가문 출신 예술가와 그들의 작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은 예술가들은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메디치가 사람들의 얼굴을 작품에 넣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티첼리가 메디치가 사람의 얼굴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보티첼리의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는 성모 마리아,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동방박사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동방박사의 수장의 얼굴을 코시모 대 메디치를 활용하여 넣었고, 이 그 아래에 있는 이분은 코시모의 첫째 아들인 피에로 대 메디치입니다. 그 옆으로는 코시모의 둘째 아들인 조반니 대 메디치가 나와 있고, 그림 제일 왼편에는 실제로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리고 보티첼리를 후원한 로렌초 대 메디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메디치가 사람들이 작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술품에는 이 그림 말고도 조각품에도 실제로 메디치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줄리아노 데 메디치, 일명 줄리안이라고 하는 작품이 유명합니다. 미켈란젤로는 14세에 우연히 길에서 조각 실력을 인정받아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는 그의 후원을 받게 돼준 감사의 의미로 이 조각상을 만들게 되었고, 실제보다 굉장히 잘생기게 조각을 해서 많은 우려점을 얻기도 했는데, 이때 이 임기응변으로 100년 후 줄리아노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잘생긴 조각상의 모습으로 줄리아노의 모습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해서 더욱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메디치 이펙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이름을 따서 메디치 이펙트라는 신조어도 생겼는데요. 이 단어가 혹시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는 메디치 가문에 의해서 모인 예술가,
철학자, 과학자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재능을 융합하며 더 큰 시너지를 내게 되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요소들이 모여 더 큰 효과를 분출한다는 것을 담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메디치가의 업적을 잘 정리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르네상스의 최고의 후원자인 메디치 가문의 의의와 생각해볼 거리를 정리해보며 발표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치가는 대부업으로 부를 촉척했으며 교황과의 유착관계 혹은 일부의 사치스러운 인물로 피렌체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두 가지 이유에서 이 가문이 사랑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입니다. 안나 루이자 대 메디치가가 이 메디치가의 마지막 일원인데요. 그녀는 자신이 배고프고 혹은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더라도 메디치가의 예술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피렌체 토스카나 정부에 전부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내건 조건은 단 한 가지였는데요. 메디치가의 모든 예술품들이 메디치 피렌체를 벗어나지 않아 일부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다는 점 한 가지였습니다. 이 덕분에 아직까지도 피렌체는 예술의 대지 혹은 거대한 박물관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우피치 미술관을 가면 현재도 많은 메디치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의는 메디치가는 현재와 르네상스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준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메디치가가 일하던 우피치는 현재도 미술관으로 계속해서 활용 중이며, 메디치가가 실제로 살았던 베키오 궁은 현재 시청사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들의 개인 성당이었던 산 로렌초 성당 역시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메디치가는 피렌체에 여전히 숨쉬고 있고 르네상스의 정신과 유산을 현대에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새롭게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었지만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